됐어, 나한테 말 걸지 마 라는 여자의 말. 싸웠을 때 회리릭 등 돌리고 그때부터 살얼음을 걷게 됐던 경험 있으시죠? 이때 진짜 냅두고 말 안 걸면 그걸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찬바람만 쌩쌩 분다. 사실은 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여친과 다퉜을 때 그녀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해결책 같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싸웠을 때 여자의 말, 됐어 말 걸지 마에 담긴 의미와 해결책입니다. 됐어 말 걸지 마는 솔직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 싸움에 해당이 돼요. 즉 감정의 단계로 치면 살짝 토라진 정도? 그래서 이때는 주로 연애 초반에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맞춰가고 있을 무렵에 상황이 어긋났다. 그럴 때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연애 초반이고 상대가 화났을 때 어떤 성향인지를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여자가 표정 바뀌어가지고 됐어 말 걸지 마를 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진심으로 말을 걸지 말라는 건지 삐졌으니까 달래줘야 되는 건지 애매했을 텐데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짐, 속상함, 나 지금 좀 짜증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살짝 등급이 있는데 먼저 표정을 살펴야 돼요. 만약 인상 확 쓰면서 표정으로 짜증난 걸 내뿜고 있다? 그러면 애교 섞인 모습으로 사과를 하면서 화해를 시도해보세요. 아 미안해, 내가 꽁냥이 입장을 생각을 못하고 아까 그렇게 한 것 같아.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기분 풀어 라고 사과하고 너 입장 이랬겠다, 다음에는 내가 안 그럴게, 이런 식으로 짧고 간단하게 하지만 귀엽게 일단 기분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표정이 싸해져서 인상도 크게 안 쓰는데 눈빛에서 칼바람이 쌩쌩 분다? 그러면 이때는 나 지금 너 보기도 싫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진짜 화나서 폭발하기 전에 겨우 참고 있는 거니까 진짜 말 걸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조용히 스스로 감정 정리를 하고 화를 삭힐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세요. 대신 이때도 괜히 아무 말이나 했다가 분노 폭발할까봐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진짜 미안해 한마디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대고 아까 귀엽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 미안해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 하면서 뒤에 사족을 단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표정까지 쌓여졌을 때는 본인도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이성으로 억제하고 있는 때라서 핵심만 딱 간단하게 전달을 해야지 그게 더 먹힙니다. 말이 길어지면 그냥 이 상황 빨리 무마시키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 같고 자기 핑계대는 걸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짧고 굵게 말해야 진정성이 전달되니까 사과는 확실하게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최악으로 여자가 이 말하고 남자를 두고 그냥 가버린다? 그럴 때는 한두 번 정도는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냅두고 가던지 말던지 그래 나도 할 만큼 했다가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집에 가면서 카톡으로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라는 통보를 받을지도 모르거든요. 이 됐어 말 걸지 마 플러스 표정 사이짐의 말 속에는 진짜 복잡 미묘한 여자 심리가 들어있거든요. 남자에 대한 큰 실망,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자꾸만 희망 갖고 기대했던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 등등 심란함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경우인 거죠. 깔끔하게 사과한다, 집에 가는 그녀를 잡는다, 이렇게 너를 보낸 내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헤어지고 나서 톡으로 너 입장까지 생각 못해서 미안, 집에 잘 들어갔어? 걱정돼서 톡 보내, 연락할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니 어차피 카톡 보내도 일도 안 없어지고 확인 안 할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자꾸 여자 집 근처에 찾아가고 부재중 전화를 남긴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부글부글 끓는 주전자에 물이 넘치기 직전이냐 아니냐인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 범주를 소극적으로 좁히셔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애정이 남아있다면 일이 안 없어졌더라도 위에 알람창 내려서 톡 내용은 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여러 개 와 있어서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자기도 궁금하니까 창 열어서 확인하고 답장을 안 보내는 익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말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는 전화나 집 근처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까지가 여자한테는 배려인 거예요. 이 남자가 내가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볼 시간을 존중을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두 번째, 싸웠을 때 여자의 말, 오빠 꼭 그러더라 플러스 옛날 얘기에 담긴 의미와 해결책입니다. 이 말도 아직은 당신이랑 싸워서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의지가 충분히 있다, 즉 애정이 남아있다 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가 되기도 하죠. 한마디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너는 항상 꼭 그러더라 에서 항상과 꼭 이 두 단어에 꽂혀가지고 욱 화가 올라오게 되죠. 거기에 남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옛날 얘기 스토리 까지. 나는 과거는 과거대로 거기서 끝난 건데 어떻게 여자들은 지난 일도 다 하나하나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딱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적용을 시키는지
남자들은 항상 꼭에서 한번 욱 올라왔다가 옛날 얘기해서 듣기 싫다, 그만하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여자의 오빠는 꼭 그러더라는 이미 그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나름 여러 번 참았다가 터졌을 때 하는 말이 되는데요. 정확한 풀이를 하자면 내가 지난번에도 몇 번 별말 안 하고 본인도 알겠거니 하고 지나갔던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자각을 못하고 반복된 실수를 할까?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 점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참았었는지, 오빠가 그 실수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해왔었는지를 확실히 인정시키기 위해서 옛날 옛적의 전래동화 얘기까지 다 꺼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남자가 다시는 안 그러겠지, 안 그래주길 바란다 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남자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야, 또 시작이냐? 지겹다, 너도 애지간히 해라 가 되는 순간 그동안 즐거웠어 가 됩니다. 물론 남자분들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엄마처럼 계속 했던 얘기 잔소리 또 하고 그리고 일단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감정이 차분한 게 아니라 화가 잔뜩 난 상황이라 좋게 타이르는 식으로 말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더 반발심이 커지게 되는 거 맞는데 같이 감정이 격해지시면 안 돼요. 맞불 작전은 위험합니다.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려면 일단 쭉 여자 말을 들어주세요. 이거 남자가 중간에 말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자 화가 어느 정도 풀리거든요. 그리고 아, 그랬어? 미안해, 너가 말한 거 내가 기억해놨다가 진짜 안 하려고 노력할게, 이 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1차 이 남자가 내 말을 진지하게 다 들어줬다 라는 거에서 나를 존중해줬다 라고 느끼게 되고, 2차 사과에서 내 감정을 이 남자가 읽어줬다 해서 다시 이 남자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자기도 속으로 반성하게 돼요.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말했나? 하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다음부터는 표현법이라던가 그런 걸 고치려고 하겠죠. 일단은 이 오빠는 꼭 그렇더라 플러스 옛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시고, 나도 여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자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았을 때쯤, 한 일주일 뒤나 서로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그때쯤에 좋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 근데 꽁냥이가 그렇게 말하면 좀 당혹스러워. 나는 진짜 모르고 했던 거라서 생각을 못했거든. 꽁냥이도 다음부터는 그런 거 있으면 싸우지 말고 그때그때 나한테 그냥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쪽이 진정돼서 정상화됐을 때 이성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점점 더 잘 맞춰지면서 더 관계가 두터워질 거예요. 세 번째, 싸웠을 때 여자의 말. 됐어, 말 안 해. 오빠한테 말해봤자 맨날 그대로잖아 에 담긴 의미와 해결책입니다. 이건 아까 첫 번째 됐어, 말 걸지 마랑 거의 비슷한 건데 또 깔린 감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됐어, 말 안 해, 맨날 그대로잖아 라는 거는 감정의 관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포기 상태인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게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빠 맘대로 해, 이거예요. 둘 다 나도 이제 싸우기도 지쳤고 너란 사람은 안 바뀔 걸 아니까 이제 신경 안 쓸란다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자의 헤어질 결심이 깔려 있습니다. 즉 애정도가 2에서 3%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고, 더 이상 나도 남자친구로서의 애정을 쏟지 않겠다 얘기도 한 거죠. 근데 아마 이때는 남자도 대충 눈치를 챌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무수히 다투고 사과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별로 여자친구를 의식하거나 조심하는 거 없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한다의 마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까지 여자는 이 남자는 내 말을 무시하고 그다지 나를 여자친구로서 비중 있게 생각 안 한다가 되는 거라 서로의 필요성, 소중함을 거의 못 느끼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시금 심폐소생시키는 게 관건인 건데, 잠시 떨어져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말은 애정보다는 애증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을 없애줄 각자의 감정 정리 시간이 필요한 거죠. 차분히 각자 생활하면서 아, 그래도 이 친구가 나를 제일 잘 알고 잘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서로의 필요성을 느껴서 변하게 됩니다. 절실함이 사람을 바꾼다고 의도적으로 존재의 결핍을 만들어서 죽어있던 감정을 살리는 거죠. 연인이 오랜 시간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함부로 하게 되고 점점 서로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다시금 재정비, 리셋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큰맘 먹고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왜냐면 초반 연애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말로 미안해 라는 사과만 해도 어느 정도 풀리거든요. 근데 서로를 잘 알게 되는 시점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줘야 신뢰의 금이 가질 않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나오려면 필요성이 느껴야 되고, 이 필요성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은 가치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 가치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심각성을 느껴서 바로 행동으로 한번 바뀌어볼게가 아니라면 괜히 소모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우리 시간을 갖자 하고
멋지게 변신해서 나타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투고 나서 전화 연락이 안 된다던가 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고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더 큰 감정 상처를 받기 싫어서 남자와의 싸움을 회피하면서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중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까지 상처받고 화가 많이 났다라는 그 심각성을 알려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는지, 나랑 관계를 그래도 좀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때는 아까처럼 전화나 집 앞 찾아가지 마시고 짤막하게 사과 연락 톡으로 보내시고, 나도 그 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있어 라는 의미로 한 4, 5일 정도 시간을 두고 연락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싸우고 나서 바로 전화하고 사과하면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얼른 여자 기분 맞춰서 불편한 상황을 끝내자 라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위기나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잠시 관계를 멈추고 한 템포 쉬었다가 내 입장, 상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서 충분히 시간을 둔 이후에 다시 연락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진정성이 느껴져서 그때쯤엔 여자도 스르르 화가 풀려 있을 거예요. 여자는 먼저 감정 해결이 돼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